햄버거만 50년째 먹은 남자. 엥? 햄버거 개 맛있는데 나도 10년은 먹을 수 있을 듯. 햄버거 만 50년째 먹은 남자. 세상에 말이죠, 우리 같은 범인들은 시도도 못할 정도로 기행에 가까운 꾸준함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어찌 보면 광기로 비춰지기도 하죠. 저희 영상에서도 몇 명 소개했죠. 빵 사는 그림에 수천만 원을 쏟아 부은 사람, 총 1300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 웃기만 한 사람, 1000일 동안 죽은 척을 해온 사람 등. 이분은 딱 1000번 찍고 지금은 관뒀더라고요. 이처럼 세상엔 다양한 광인들이 존재하죠. 이번 영상에서도 알아볼까요? 자, 오늘 알아볼 것은 세상의 광인들입니다. 안녕하 살법 받아치기. 님들 이 밈 기억들 하시나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얘도 훌륭한 브레인롯인 것 같은데, 아무튼 카구야에는 사실 안녕하살법보다 훨씬 더 유명하고 널리 퍼진 밈이 하나 있습니다. 3화의 엔딩이었던 치카 댄스가 바로 그것이죠. 매력적인 캐릭터, 커여운 춤과 노래도 좋긴 한데 광기가 느껴질 정도로 부드러운 프레임이 화제가 되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끌었죠. 당시 사람들이 커버 댄스를 올리기도 했고요. 아니 근데 꾸준한 광기 어쩌고 얘기한다더니 왜 갑자기 또 씹덕파리를 하고 있냐? 이 춤을 2160일째 추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대체 왜요? 그냥 심심해서 추는 건 아니고요.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생길 때까지 매일 치카 댄스 추기 2160일차. 대체 왜요? 이 사람의 이름은 에스타블로. 수년간 꾸준히 치카 댄스를 추고 있기 때문에 치카 댄스 가이라고 불립니다. 영상을 쭉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꾸준하게 올리고 있죠. 심지어 그냥 집에서 대충 추고 올리는 것도 아닌 게 학교에서, 공공장소에서, 친구 집에서, 부모님 앞에서, 씹덕 행사에서, 세트장에서 등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원정 댄스를 춥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이 새끼 그냥 여친을 핑계고 그냥 춤추고 싶은 거 아니? 그게 아니고서야 여자친구를 얻기 위해 치카 댄스를 매일 춘다. 는 게 진심일 리가 없잖아. 틱톡에서 매일 5년 동안 애니메이션 춤을 췄는데도 여자들에게 인기가 없었던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렇긴 하죠. 아니 여친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면 패션, 운동, 유머, 대화법 같은 게 더 실용적일 텐데 2160일간 치카 댄스 추기가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반복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목표 달성에 방해된다는 점을 두고 틱톡의 시시프스라고도 불리더라고요. 근데 뭐 이해하려 들면 안 되겠죠. 본인 말론 다른 노력은 내 알아 하고 있고 치카 댄스는 그냥 추고 싶어서 추는 거라 하더라고. 그냥 이 모습까지 사랑해주는 여자친구를 만나고 싶은 게 아닐까. 그리고 나름 한 가지는 확실하게 어필하고 있죠. 책임감. 적어도 자기 여자 끝까지 건실하게 책임은 질 듯. 그리고 2025년 1월 치카 댄스 가이는 드디어 이 춤을 그만두게 됩니다. 여자친구가 생겼군요. 틱톡 19일부터 미국 서비스 완전 중단. 그렇습니다. 여자친구는 생기지도 않았는데 타이에 의해, 그것도 국가 단위의 개입으로 강제 셧다운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이때가 벌써 춤을 춘 지 1800일째가 되는 때였는데 아니 너무 슬프잖아. 게이야 차라리 나락이라도 사귀자. 형 남친이라도 괜찮으면 내가 해줄게. 그의 채널엔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고 다른 틱토커들도 틱톡이 금지되기 전에 반드시 그에게 여자친구를 만들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1800일 동안 아무 이유 없이 춤을 춘 꼴이다 라며 서포트했죠. 허나 치카 댄스 가이는 이 모든 사태를 담담히 받아들이며 춤을 추는 동안 3명에게 고백했지만 3번 다 까인 이야기, 그와 동시에 많은 친구를 얻게 된 이야기를 하며 작별을 고합니다. 어쩌면 몇 년 동안 너의 영상이 올라오길 기다리던 우리 모두가 너의 여자친구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치카 댄스 가이는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지는 줄 알았으나 틱톡 12시간 만에 부활. 트럼프 한마디. 19일에 중단되었던 틱톡은 20일 백악관에 입성한 트럼프의 막판 뒤집기로 기적처럼 부활에 성공합니다. 단 12시간 만의 일이죠. 트쌤 못 말려 진짜. 그렇게 치카 댄스 가이는 오늘도 행복하게 2160일째 춤을 추고 있다는 거. 아직도 춤을 추고 있으면 나쁜 거 아님? 원나블 하지만 그 시절 소년 만화들은 하나같이 명작이었죠. 강철의 연금술사, 이누야샤, 슬램덩크 등 많은데 제가 그중 최고로 치는 건 역시 헌터 바이 헌터입니다. 하지만 이 만화 최악의 단점이 하나 있으니 바로 휴재! 너무 긴 휴재를 너무 잦게 한다는 점이죠. 이게 얼마나 심하냐면 연재, 휴재한 기록을 따로 정리해둔 사이트도 있을 정도입니다. 와 휴재 많이 하긴 했네요. 그래도 최근으로 올수록 휴재 거의 안 하긴 하네.
빨간색이 휴지 한 주입니다. 걔 작살난 거 보이시죠? 가장 긴 휴재 기간은 무려 3년 11개월. 물론 이렇게 휴재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기야 하다만 그래도 오매불만 기다려야 하는 독자들의 속은 타들어갈 수밖에 없죠. 아니 대체 얼마나 재밌길래 그럼? 저는 이 질문을 받으면 감사의 1만 번 정권 지르기 에피소드 한번 보고 오라고 답변합니다. 대충 설명하자면 네테로 회장이 하루에 1만 번씩 정권 지르기를 하며 무도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2년 뒤 1만 번의 정권을 질렀음에도 날이 저물지 않게 됐고 수행을 마친 그의 주먹은 소리를 두고 갔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연출이 만력 한도 초과 수준이거든. 이러니 기다리는 독자들 속이 타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해서 다들 각자만의 방식으로 재연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중 한 사람은 정말 독특한 방식으로 재연재를 염원합니다. 헌터 바이 헌터 재연재하는 날까지 매일매일 감사의 정권 지르기. 지극히 험바운스러운 방식으로 말이죠. 그의 채널명은 타루의 토츠게키. 휴재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년 1월부터 도전을 시작합니다. 처음엔 정권 지르기와 기도 반복 1만 번을 했는데 바로 다음 영상부터 10배 줄인 1000번만 반복하더라고요. 딱 20분 컷 낼 정도의 스피드로다가 인터뷰에서 밝히기론 손도 빵빵하게 붓고 팔의 근육통도 너무 심해서 줄이게 됐다고. 근데 너무 대충 하는 거 아님? 네테로 회장은 한 번 확실하게 했는데 이건 좀... 아니 진짜 무도인도 아니고 어떻게 자세 하나하나를 다 신경 써요.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거... 똑같이 1000번인데 왜 시간이 늘었지? 그렇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깨달아 버린 것인지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절도 있는 자세를 갖추게 되었죠. 그리고 매일 1000번만 한 것도 아니고 가끔씩 1만 번 지르기도 섞어줬고요. 술을 마신 날에도 빠뜨리지 않고 정권 지르기를 했습니다. 그 끈기를 엿볼 수 있는 게 점점 해져가는 그의 도복. 처음엔 순백의 깨끗한 도복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해지기 시작하더니 끝에 이르러서는 사실상 걸레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와, 대체 얼마나 열심히 한 거임? 열심히 해서기도 한데 판례 영향도 만만치 않았다고. 아무래도 아마존에서 2,000엔 주고 산 도복이다 보니 금방 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래 도전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싸구려로 샀대요? 4년 동안 휴재할 줄 몰랐으니까. 그렇게 내지른 정권이 몇십만 번에 다다를 때쯤 그가 내보인 감사는 어느덧 1000번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염원이 작가에게 닿았던 것일까 모두가 기다리던 소식이 발표되었죠. 헌터 바이 헌터의 연재 재개가 결정되었습니다. 운명처럼 정확히 1000일째의 재연재가 발표된 것입니다. 전 세계의 많은 팬들이 그의 라이브에 몰려들었고 다들 샴페인을 따며 축배를 들었죠. 그럼 주인장은 뭘 했냐? 출간되는 당일 직전 날까지 그러니까 12일간 감사의 1만 번 정권 지르기를 진행했고요. 출간 당일엔 조용히 감사의 기도를 올리며 1000일간의 감사는 낭만적으로 마무리됩니다. 내지른 정권의 횟수 총 120만 2000회. 그야말로 현실의 네테로라 부르기에 손색 없는 사람이었죠. 인터뷰에서 밝히기로는 이런 도전을 하게 된 데에는 예전편에서 소개한 그 벤자민 베넷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고요. 정말 만화처럼 정권을 지른 후 소리가 뒤따라온다거나 하는 그런 효과는 없었지만 그래도 어깨 결림은 없어졌다네요. 작가를 움직인 전설의 넷 능력자. 훌륭합니다. 고트. 무언가를 성취하거나 실력을 증진시킬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당연한 말이지만 꼼수 없는 반복 숙달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몰라서 안 해요. 자꾸 의지가 꺾이니까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럴 때 좋은 방법은요, 주변 사람한테 감독을 맡기는 겁니다. 내가 해낸 결과를 보여주면 피드백도 좀 받고 너가 만족할 때까지 계속 도전해 볼게 뭐 이런 약속도 하면 강제적 지속성까지 생기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방법 아니겠어요? 감독은 친구, 부모님, 배우자 등 누구한테 맡겨도 좋을 거예요. 딱 하나만 빼고 말이죠. 그게 누구냐? 네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인터넷의 익명들. 하지만 여기 그 위험을 무릅쓰고 도마에 기꺼이 오른 사람이 하나 있으니 레딧엔 키친 컨피덴셜이라는 서브레딧이 있습니다. 식품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여 서로 정보를 나누는 게시판이죠. 그리고 여기 한 사람이 이런 제목과 함께 등장합니다. 님들한테 인정받을 때까지 매일매일 부추 썰기 1일차. 사실 차이브랑 부추는 엄밀히 말하면 다르긴 하지만 어감상 그냥 부추라고 해석할게요. 해당 글에는 그가 직접 썰어낸 부추 사진이 있는데 제 눈엔 꽤 완벽하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업계인들이 즐비한 곳. 그들의 눈에는 석에 차지 않았습니다. 왼쪽 아래 길쭉한 건 뭐야? 기차냐? 이거 뭐 쌍둥이 타워임? 자, 고생하셨고요. 내일 또 봅시다. 한 번에 통과할 리가 없겠죠. 그리고 얘네가 쉽게 통과시켜 주겠냐고. 내가 장담함. 너는 레딧이 사라질 때까지 아니면 죽을 때까지 계속 부추 썰게 될 거임. 인터넷의 매운맛을 제대로 보게 된 부추맨. 지레 겁먹고 도망갈 수도 있겠지만 다음날 그는 새로 썬 부추와 함께 돌아옵니다. 좀 늘었는데.
통과일까요? 아쉽네. 내일 보자고. 정말 제대로 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더욱 엄격한 잣대가 드리워졌죠. 다음번엔 전기톱 대신 칼을 써보는 건 어때? 그렇게 3일차, 4일차, 5일차 그는 꾸준히 인증했고 댓글에선 꾸준히 잘못 썰린 부분을 찾아냈습니다. 대충 느낌 오시죠? 그가 사진을 올리면 사람들이 쥐잡듯이 잘못 썰린 부분을 찾아내는 이 행위 자체가 매일매일 벌어지는 하나의 이벤트가 된 것입니다. 수많은 지적 댓글들이 있었고 나중엔 거의 숨은 그림 찾기가 되어버렸죠. 원리가 숨어있네요. 팀원과 품바도 놀라운 듯. 마이크 와주스키 손잡고 같이 왔네. 드디어 부추가 번식을 시작한 모양이다. 하, 이건 뭐 육 모양으로 썰렸냐? 어? 6? 죄송합니다. 그 10살짜리 아들이 있어서 참을 수가 없었음. 그냥 부추맨 글만 올라오면 사람들이 다 드립치러 놀러 왔다니까. 이번엔 새로운 도마에서 썰어봤어요. 목수님 내일 뵙겠습니다. 이번 부추는 어떤가요? 해상도 씹창난 거 봐라. 너 이 새끼 꼼수를 이렇게 써? 부추 써는 도중에 한 컷. 너무 기네요. 내일 뵙겠습니다. 이번 부추는 어떤가요? 이 부분이 잘못됐네요. 내일 뵙겠습니다. 님들한테 인정받을 때까지 매일매일 부추 썰기. 오타가 나네요. 내일 뵙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드립을 치면서도 잘못 썰린 부추에 대한 지적은 쉬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 유저가 기가 막히게 잡아냈기 때문에 사람들도 그를 비공식 감독으로 여겼고 부추맨 또한 그를 태그하며 님 이번엔 어떤? 라고도 글을 썼죠. 물론 항상 통과는 못했지만요. 그렇게 어느덧 부추 썰기 한 달이 넘어갈 무렵 그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느 때와 같이 올라온 부추 인증 사진. 하지만 눈썰미 좋은 한 사람이 알아내고야 말았죠. 이거 23일차랑 똑같은 사진 아님? 어? 잠시만. 23일차랑 비교해보면? 세상에, 사진 돌려막기였던 겁니다. 믿을 수 없던 사람들은 직접 검증에 나서봤지만 같은 날 다르게 찍은 사진이라는 결론이 내려지게 되었죠. 사람 간의 신뢰, 사회적 믿음이 무너져버린 극악무도한 사기 행위. 유저들은 이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결국 게시판에 쭈따까지 나서 진상을 요구하는 이른바 차이브 게이트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레딧 공식 계정에서도 부추맨은 우리를 기만했다 라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죠. 이건 전례 없는 수준의 배신이다. 제 생각엔 누군가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쉽게도 우리는 그를 법으로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우린 한때 하나의 사회였죠. 사람들의 원성이 빗발치자 결국 부추맨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똑같은 부추 사진을 올리게 되어 사과드립니다. 차에 문제가 생겨 새로운 부추를 사올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에게 부추 없는 날을 드리고 싶지 않아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벌칙으로 베넷으로 선정되는 미션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사람들을 기만했지만 그동안 보여준 모습이 있고 자신의 잘못을 낱낱이 고하는 솔직함도 있으며 어차피 그냥 지들끼리 장난치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벌칙은 주딱이 제시한 고양이 모양으로 부추 썰기로 결정됐죠. 아무튼 폭풍 같던 부추 게이트도 지났고 그는 한결같은 꾸준함을 보여줬습니다. 눈에 띄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사람들은 복합적인 감정이 들었죠. 부추가 완벽해지는 날이 올까 너무 두려워. 62일차, 63일차, 64일차 부추맨은 점점 완벽해져 갔고 초창기와 달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이상 잘못 썰린 부추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비공식 감독 단 한 명을 제외하고 말이죠. 67일차, 68일차, 69일차 부추맨은 더 이상 흠잡을 데 없는 실력을 보였고 사람들은 이 즐거운 이벤트가 끝날까 전전긍긍하며 비공식 감독의 판정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됩니다. 다행히 항상 그가 잡아냈기에 간신히 이벤트가 연장되는 피말리는 나날이 이어졌죠. 그리고 대망의 70일차 부추맨은 그야말로 완벽한 칼질을 선보였으며 사람들도 체념한 채 비공식 감독의 선언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감독의 댓글은 이번엔 완벽하네요. 그렇게 부추맨의 기나긴 원정은 70일 만에 극적으로 막을 내리며 그는 공식적으로 차이브 로드 부추의 제왕이란 칭호를 얻게 됩니다. 절대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인정협회의 인정, 그걸 기어코 받아낸 아름다운 도전이었죠. 부추맨의 도전이 정말로 마음에 드는지 부추 게이트 때의 나를 제외하면 사실 69일차에 끝났다는 것. 에? 또 보죠.